이거는 사실 비추천.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했던 수술 중에서 제일 만족도 높은 건 코 수술이야. 비싸게 주고 유명한 데 가서 해라. 그게 나은 거 같고. 그냥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시술과 성형 수술들 이제 총 정리편을 들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몇 달 전부터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 이직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한다고 좀 많이 바빴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시술이랑 수술을 되게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시술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방분해 주사. 이거는 사실 비추천. 왜냐하면 엔간한 지방분해 주사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도 안 좋고 그리고 한두 번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라인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빼고 싶으면 적어도 5번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번 이상을 맞는다고 해도 그 라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주사를 이제 한 번만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팔이라고 치면 팔 여러 군데를 엄청 많이 찌르거든요. 이게 엄청 아파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라서 몸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지방 흡입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걸 한 2-3번 정도 맞아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고 그냥 돈만 몇십만 원 날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맞아본 시술은 보톡스. 근데 이건 사실 좀 애매한 게 이게 주기적으로 맞으면 좋고 효과가 있기는 한데 운이 안 좋다면 이제 보상 근육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여기 턱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근데 보상 근육이 생겨서 뭐 이쪽에 근육이 생겨서 땅콩형 얼굴형이 된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근육이 여기 너무 빠져서 또 안 좋아진다거나 얼굴형이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근육이 발달돼 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믿어져도 아니게 돼버리는 그런 슬픈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보톡스가 크게 효과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처럼 이제 뭐 지방이 많다거나 붓기가 심하신 분들은 갸름하게나 뭐 얇아지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으면 크게 효과를 못 볼 거예요. 대신 미간이나 뭐 이런 주름 펴는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건 엔간하면 다 효과를 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미간이나 근육을 잡아주는 용도로 쓰는 거는 괜찮지만 저처럼 살이 많거나 붓기가 좀 심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붓기가 심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뭐 종아리를 예로 들자면 차라리 종아리 붓기 스타킹, 압박 스타킹 이런 거 신으시는 게 더 나아요. 저도 종아리 보톡스를 많이 맞아봤지만 종아리 보톡스로는 효과를 못 보고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게 차라리 효과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이저 토닝.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피부과에서는 그 1차로 해주는 거고 2, 3차는 제가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피부과에서 들었는데 하얘지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하는 거는 그냥 제일 싼 레이저로 매달 와서 계속 하는 게 낫고 대신 내가 선크림을 진짜 하루 종일 발라야 된대요. 그래서 선크림 안 바를 거면 토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레이저 토닝 20회를 끊었었는데 요즘 게을러서 못하고 있고요. 겨울 되면 이제 결제한 거 다시 쓸어 가야 돼요. 효과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4회까지밖에 안 해봤으니까 한 10회 이상은 해야 효과가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주 갈 수 있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립니다. 매주 가서 레이저 통 받고 그리고 선크림도 맨날 바를 자신 있으신 분한테만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뭐 나머지는 워낙 너무 오래전에 받았던 거라서 기억이 안 나고 이제 기억나는 수술로 넘어가면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수술은 쌍수랑 동맥 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려 고2 때 했던 수술이고 친구 소개로 이제 가가지고 했었는데 저는 절개로 했었어요. 그래서 절개 치고도 굉장히 얇게 돼서 저는 좀 살짝 불만족스럽긴 한데 모두가 자연스럽고 쌍수한지 몰랐다 이쁘다 라고 해서 재수술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남들은 이제 보통 쌍수를 하면 트임 같은 걸 하는데 저는 이미 눈이 다 트여있는 상태라서 트임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수면 마취 잠깐 하고 이제 부분 마취 했었는데 그 수면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마취가 굉장히 아팠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쌍수는 이거 라인을 본다고 중간중간 계속 눈을 뜨라고 하거든요. 근데 눈 뜨라고 하고 봉합하고 이러니까 그때 기억으로도 굉장히 아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치만 뭐 하기는 잘 한 것 같아요. 만족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 수술. 이건 솔직히 제가 정확히 뭘 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상담을 한두 달 전에 받아놓고 갑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서 이제 엄마한테 울면서 나 코 수술 하고 싶다, 나 진짜 못 살겠다 이래서 엄마가 그래 코 수술 해라 이래서 이제 냅다 병원에 전화 걸어서 제일 빠른 시간이 언제예요? 이러니까 내일 아침이어서 네 그때 갈게요 해서 그냥 냅다 그 시간부터 금식하고 수술하러 가서 정확히 제가 어떤 걸 넣고 어떤 코 수술 방법을 이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아마도 실리콘 넣고 코끝을 묶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복코였어서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진 않고, 그리고 코끝 내린 거는 진짜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코끝은 요즘 높이던데 저는 이제 멍청하게 코끝을 내렸어가지고 후회 중이긴 하지만 아마 이거 덕분에 아무도 코 수술한 거를 모르는 것 같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거겠죠 뭐. 그리고 그때 기억으로는 일주일 정도 코 속에 이제 솜을 넣고 있었고 2주 뒤에 실밥을 풀고 부목도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는 콧물이랑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코가 헐 정도로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닦아내다가 그냥 포기하고 아예 화장솜을 여기에다가 아예 넣어서 흡수되게 시켜놨었거든요. 어차피 코 솜 때문에 코는 다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숨 못 쉬고 이러니까 여기에다 코 솜 쬐까만 거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기 앞에 붙여놓고 또 수시로 갈고 이러면 코가 안 얼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게 코를 막아놓으니까 입으로 계속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습기 꼭 틀어놔야 되고요. 사실 가습기를 틀어놔도 건조해요. 그래서 옆에 물 꼭 한 잔 두고 수시로 일어나면서 물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개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했던 수술 중에서 제일 만족도 높은 건 코 수술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코 수술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코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어요. 다 되게 깔끔한 이미지로 바뀌었고 더 세련된 이미지로 많이 바뀌었어서 주변에 이제 코 수술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제 입장에서는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넌 어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추천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서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코 수술을 하면서 한 콧볼 축소가 있는데 이건 흉터가 좀 꽤 있어요. 심지어 제가 멍청하게도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살이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피지 있던 게 너무 꼴보기가 싫었던 거야. 그걸 짜다가 살이 좀 밀렸어요. 살이 좀 밀려가지고 흉터가 더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것도 만족스럽긴 해요. 흉터 제외하고 만족한 수술이고, 콧볼 흉터는 좀 있다. 이거는 제가 지금도 알아보니까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흉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방 흡입으로 넘어가자면 저는 팔 등 얼굴 했었고 팔은 2번 했었어요. 팔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망했어가지고 다시 했었거든요. 근데 또 망했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지방은 크게 없고 팔 안쪽에 탄력이 없어서 뼈팔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력이 문제였던 건데 지방흡입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망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흉터 같은 경우는 여기 팔꿈치 지금 보이실라나? 팔꿈치 이렇게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흉터거든요. 흉터인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 겨드랑이 쪽이랑 겨드랑이 앞에 뒤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흉터가 있어요.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내가 못 보여주겠는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뒤쪽에 그래서 총 8 요렇게 3군데 흉터가 있고요. 제가 2번째 한 곳은 실밥을 좀 굉장히 오래 했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정도인데 여기는 3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압박복이라는 걸 꼭 입어야 되는데 이게 실밥이 쓸리니까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압박복이 그냥 뭐 티셔츠 입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피가 안 통하기 직전까지 압박을 해주는 거라서 진짜 입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다 입으면 여기 실밥인데 다 쓸려가지고 진짜 아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씻을 때도 실밥이 있으니까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해야 되거든요. 방수 밴드를. 근데 그 방수 밴드도 접착력이 굉장히 좋아서 뗄 때마다 진짜 엄청 아팠고,
하여튼 진짜 개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팔 자체가 진짜 아프거든요. 지방흡입에서 제일 아픈 게 제가 알기로는 복부랑 팔이었나? 허벅지랑 팔이었나? 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팔이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아직 실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본드라고 이제 살이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거든요. 뭐 이런 스트레칭이라던가 팔을 드는 스트레칭이라던가 계속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데 실밥도 있고 바이오본드도 뭉쳐서 팔도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근데 그래도 계속 스트레칭을 해줘야 라인이 그나마 이쁘게 빠지고 바이오본드도 빨리 풀려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반까지는 지옥을 맛본 듯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팔 라인이 좀 울퉁불퉁해요. 이게 운동으로 빼면 팔 전체가 빠지지만 지금은 이제 억지로 빼내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라인이 좀 울퉁불퉁해요. 막 이쁜 라인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스트레스다라고 하면은 지방흡입 사후 관리하는 전문 마사지 샵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라인을 이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제 등지읍을 했었는데 등지읍은 솔직히 역대급으로 안 아팠어요. 밥은 생기고 나서도 그냥 좀 뻐근한 정도? 흉터는 뭐 따로 없는 거 보니까 겨드랑이 뒤에 있는 요 자국으로 같이 진행한 것 같고 신기하게도 제가 등에 살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거 옆면으로 치면 이게 허리고 배잖아요? 거의 이렇게 될 정도로 등살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딱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수술이라서 그런지 라인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팔이랑 다르게. 그리고 솔직히 뼈등까지는 안 됐고요. 그냥 내 덩치에 맞게 딱 적당히 있는 딱 그 정도? 등은 진짜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바본 생겼을 때 좀 뻐근하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얼굴 지방 흡입이랑 지방 이식. 눈밑이랑 팔자는 지방 이식을 했었는데 흉터도 없고 흔적도 없고 대신 효과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고 진짜 이제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만족스러울 만큼 하려면 2, 3차까지 한다고 듣긴 들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솔직히 진짜 몰랐고 여러분들이 지방 이식을 하고 싶다면 2, 3차까지는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은 대만족했고요. 뭐 제 영상 꾸준히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무게에 비해서 얼굴살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얼굴살이 너무 많은데 하관도 좀 작은 편이라서 이런데 살처짐이 좀 심했었어요. 여기 이런 살처짐이 좀 심한 케이스였는데 지방 흡입하고 나서 확실히 좀 여기 처짐이 좀 덜 보이긴 하더라고요. 없어진 것까진 아니고. 그러고 이제 제가 이중턱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어서 따로 건드리진 않았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으셨고 해서 여기는 따로 안 건드렸고요. 이제 광대랑 볼, 그러니까 눈 밑에서 여기 이중턱 여기까지는 다 그냥 지방 흡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수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1일 날 했고 지금 9월 8일이니까 딱 7개월 지났고 흉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가 이쪽이랑 이쪽이 지방 이식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화장도 안 했어요, 여러분. 흉터 없는데 안 믿으실까봐 화장도 안 했거든요. 여기가 지방 이식했었고 이쪽이 제가 알기로는 흡입한 흉터가 있는 곳인데 보다시피 구렛나루도 있고 이래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안 보여요, 흉터 자체가. 이렇게 흉터가 진짜 없고요. 딱 했을 때 1, 2주 정도는 진짜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제 지방 흡입 얼굴편이 따로 있어서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주까지는 거의 사람 얼굴이 아니고 2달 전까지도 바본 때문에 웃거나 뭐 그런 게 좀 많이 어색하고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바본이 여기 이렇게 이쪽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웃을 때 여기 이게 덩어리가 올라가면서 이상해져요. 웃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고주파 하거든요. 고주파 하면 그때 얼굴 많이 풀리고 그때부터 자연스러워지고 확 빠진 게 보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서 전 다이어트까지 했어서 그런지 효과를 배로 보기는 했었습니다. 얼굴 집은 대만족. 그리고 근육 묶기. 제가 그 이중턱을 했었다 했잖아요. 이중턱이 고민이라서 갔었는데 효과를 크게 보려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솔직히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탁 들면 이상한 근육 라인 같은 게 보여서 이건 솔직히 뭐 굳이 따지자면 솔직히 좀 후회하기는 한다?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보이거든요. 하고 나서 보이시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울퉁불퉁한 게 모여가지고 좀 후회하긴 하는데 사실 뭐 크게 턱 들 일이 없잖아요. 살면서 뭐 이렇게 뭐 하늘 본다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잘 턱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고 남들도 제가 턱이 이 꼬라진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할 거면 잘하는 데 가세요. 유명한 곳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제가 거길 못 가긴 했는데 근데 이왕 할 거면 그냥 그렇게 유명한 데 가서 해라. 비싸게 주고 유명한 데 가서 해라. 그게 나은 것 같고 저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병원 가서 했는데도 이 꼬라지 난 거면 더 잘하는 데 가세요. 완전 유명한 병원 가세요 그냥.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 등 했을 때 했던 골반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다시피 그 이식을 할 거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지방 이식을 해야 되고 적어도 2차까지를 해야 원하는 라인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도 아니었고 복부나 허벅지에서 긁어낸 지방도 아니었고 팔 등으로 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방의 질도 크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1차까지밖에 안 했어가지고 다 빠졌어요. 그냥 없어요. 맨 처음에 골반 지방 이식을 했었을 때 와 이거 너무 티난다 너무 이상하다 부자연스럽다 했었는데 2달 지나니까 흔적도 없어요. 이게 뭐 맨날 내가 보는 몸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치수 재고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봤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실 거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시던가 질 좋은 지방이 있는 배나 허벅지 지방을 이용을 해서 2차까지는 지방 이식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했던 시술은 이게 다고요. 제가 굳이 따지자면 추천드리는 시술은 코 수술 그리고 얼굴 지방 흡입 2개 정도? 뭐 쌍수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말하기는 어렵고 코 수술이랑 얼굴 지방 흡입이 제일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그냥 쏘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흉터나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생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제가 했던 시술과 수술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이나 DM 주셔도 되고 사실 가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연락을 주셔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알고 있는 선에서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없어요. 안녕.